굉장히 네. 빠르신데요. 예를 들어 뭐 누군가 상대가 천천히 말을 하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급해지세요? 옛날에는 마음이 급해진다라기보다는 그게 막 견디질 못했었어요. 그 상황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할지가 답은 뻔한데 뭐 남편 얘기다. 자녀 얘기다. 이 얘기를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날씨가 좋고 그런데 신부님 바쁘신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게 저는 이게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저희가 막 견디질 못했었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게 최대한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 제 안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느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스님 같이 다니는 거 괜찮으세요? 그럼요. 네, 스님은 괜찮습니다. 네. 스님이잖아요. 왜냐면 스님은 저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매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스님께서 그렇구나. 볼 때도 우리 신부님이 좀 많이 급하다는 걸 느끼세요? 급하신데 저는 굉장히 좋아도 하고 벤치마킹한 것도 있어요. 지금 설명의 양은 똑같아요. 저나 신부님. 신부님은 결론을 빨리 말해주고 설명을 뒤에 붙여주시는 거고 저는 설명을 앞에 하고 결론을 뒤에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부님의 시계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시계보다 더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책임감을 많이 짊어지고 살았어요. 장남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감을 저에게 부여해 주신 저희 아버지가 좋게 부여하시지 않고 약간 미션 주는 사람처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되게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시간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게 불안에서 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탁탁탁 맞추는 걸로 이 불안을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사셨던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무지하게 완고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북 또 내려오셨군요. 거의 5살 때부터 거의 소년 가장처럼 이렇게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완고하신 분이 더 완고해지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약하면 약간 사람인데 동물처럼 약하면 도태되는 거고 강한 자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어색한데 저희 아버지는 웃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웃는 거 이거로 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웃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잘 안 웃었거든요. 제가 입대하고 이틀 뒤에 군대 간 줄 아셨고 제가 제대하고 한 달 뒤에 제대한 줄 아셨어요. 그것도 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너 집에 왜 안 들어오니? 뭐 어디 가냐? 뭐 하고 다냐? 이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번 생일 파티, 뭐 입학식, 졸업식, 결혼기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오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술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대화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션을 더 빨리 수행을 해서 인정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 저희 남동생이나 여동생은 저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처럼. 그러니까 그 둘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이기는 쪽으로 가야 돼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쪽으로 자꾸 변화된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생분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도록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이 되게 많이 줄어버리거든요. 근데 애가 포기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됐어, 쟤네들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신부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많은 걸 성취해서 잘 해내서 아버지 힘이 나에게 덜 미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원래는. 보면요. 그 영향을 반복해서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더 어떻게 보면 철옹성 같은 아버지를 딛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좀 아버지가 절락펴락 못하게. 그러니까 신부님은 방어 기제 중에서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신 거예요.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신 거예요. 이게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속의 갈등이라든가 내지는 아픔, 고통,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사회에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사는 거를 승화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아팠던 면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아주 완고하시고 굉장히 엄하시고 그다음에 정서적 교류를 잘 안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엇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이제 어떤 생명에 해가 되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부님은 아버지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안 주도록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이 옹벽을 한번 이겨나가 봐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신부님이 되신 데에는 아마 깊은 종교적인 신념과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약간 한 부분은 그 아버지보다 더 크게 독립을 하는 굉장히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도 한편으로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17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7살 이후로 계속 집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부딪히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차라리. 그걸 통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삶으로 사시는 거니까 이걸 승화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아버지란 이름이 너무 어려서 하느님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공감을 제일 많이 받는 건데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 남자든 여자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연민은 거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는 저는 재능이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어떤 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들의 힘들고 어려운 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못했지만 다른 아버지들한테 하고 있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일단은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싫고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었거든요. 저는 약간 되게 대면대면해요. 아버지랑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그러니까 뭐 깊은 얘기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얘기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버지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잘 지내세요?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났어요? 아버지 오늘 뭐 기쁜 일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랑 그게 잘 되는데 아버지랑은 그게 잘 안 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봐? 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으로 그걸 듣고는 싶어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한 장례미사 강론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장례미사 강론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마디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 첫 마디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아들로서 늦었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좀 우리 신부님도 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 들을 때마다 항상 핀잔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 뭐 누구 만나셨어요? 왜? 너 같은 게 알아서 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아버지.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하면 일단 안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봤냐면 아버지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떤 때 해봤어요. 왜냐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자존심을 부릴 것도 아니고 뭐 관계성도 아닌 거고 아버지가 저한테 뭐 병원 가야 되는데 나 좀 데려다 줘. 아니면 뭐 집에 뭐 있는데 너 좀 갖다 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숙제시구나. 과업이시구나. 근데 신부님이 거절당할까 봐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있으신 그것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어린 시절은 그냥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서 반응이 안 오면
그 어린 나이에 자녀는 그냥 거절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상처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래서 그냥 장난으로라도 아버지 뭐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까먹었어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안 해 나도. 이렇게 될까 봐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님의 진심이 아니라 방식이거든요. 그쵸. 물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진심은 사랑하는 자녀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진심은 있는데 방식이 그렇게 그쵸. 되셨던 거기 때문에 이 아버님의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그 독특한 방식에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또 그러시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에 연연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진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